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일단 70페이지 보십시다. 저희 응? 미안합니다. 70페이지 금요일에 먼저 좀 그 혹시 여러분들 이번에도 문법 일주일에 1시간인가요? 2시간이 2시간 그렇지. 와 해봐. 아니, 여기부터 문보기 싫어. 근데 2시간 해야지 우리는. 아니 덤비잖아 무조건. 안내진님 오자마자 에어컨 끄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도저히 2시간 동안 1시간 공부긴 했어. 2시간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아니, 자 페이지 94페이지입니다. 94페이지. 자 그러면 아마 이것까지 시험 보면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하지 않으십니다. 아마 진짜 여러분 한번 간략하게 보고 넘어갈 거야. 근데 요거는 일단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어요. 자 한글 맞춤법과 국어 생활인데요. 이거 제일 처음 배웠을 때는 언제일까요?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습니다. 자 중학교 2학년 때 우리는 한글 맞춤법의 1조 1항을 배웠어요. 뭐였을까요? 그거 말하는 대로 발음대 좀 나게.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자 표준어를 소리 나는 대로 적대. 맞습니다. 어법에 맞도록 적고. 오. 이게 뭐야? 다른 건 대답 안 나오던데. 역시 대부산 친구. 던지고. 우리 안 보이겠다. 자 봅시다. 한글 맞춤법 1조 1항입니다. 줄 거예요. 지금 95페이지입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대 끊고요. 1번. 두 번째,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2번. 자,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건 뭔데? 원래 각 형태소의 원래 모양을 다 밝혀서 적는다. 형태를 변형시키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표준어로 쓰는 말은 그럼 두 가지 종류라고 보면 돼. 첫 번째는 뭔데? 소리 나는 대로 쓰여 있는 애야. 맞죠? 자, 볼게요. 하늘이라고 하는데 얘는 소리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얘는 소리랑 표기랑 일치해. 맞죠? 자, 그럼 소리랑 표기가 일치한 건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 뭐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얘는 어떤 원칙에 따라서 쓴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원칙에 따라서 쓴 겁니다. 자, 볼게요. 꽃이 예쁘다. 발음 어떻게 하는데? 꽃이 예쁘다. 자,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있어요. 에? 이제 꽃이니까. 꽃이잖아. 맞지? 자, 그러니까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어. 예. 맞죠? 안 자, 돼. 또 볼게요. 꽃만 피었다. 얘는 발음 어떻게 돼? 꽃하고 꽃만. 이음 받칩니다. 그렇죠? 꽃만 됩니다. 맞죠? 자, 그럼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안 적혀 있어. 소리는 꽃만이잖아. 그치? 그런데 발음 표기는 어떻게 돼서 꽃만 이렇게 적혀 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얘네 둘은 그러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게 아닌 거야. 뭔데?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해야 돼, 지금. 왜냐면 뒤에 나오면 이게 막 꼬여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얘부터 일단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놔야 됩니다. 얘는 뭐 어떤 원칙대로 적은 거다? 소리 나는 대로의 원칙대로 적은 겁니다. 그럼 얘는 무슨 원칙대로 적은 거야? 어법에 맞도록 함의 원칙으로 적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요거를 일단은 알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글 맞춤법의 2항은 뭐냐면요.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조사제로. 그렇지. 오, 조사는 붙였습니다. 단 조사는 앞말과 붙였음을 원칙으로 한다. 자,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조사는 붙여 쓰는데 왜 단어로 인정해 줄까요? 문법적 기능이나 응급적 기능 포함하기 때문이다. 역할도. 형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왜 형태소로 인정해 주는지. 문법적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뭐 그것도 맞습니다. 문법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자, 조사는요 다른 말과 쉽게 분리. 그러니까 다른 말과 쉽게 구분 더 맞는 말이다. 구분되기 때문이다. 분리 어차피 당연히 분리되는 거고. 자, 구분. 자, 다른 말과 쉽게 구분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른 말과 쉽게 구분된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뭐
소리 나는 꽃이 거니까. 예쁘다 아니에요. 책이 두껍다. 아 이때도 이가 쓰이고 이때도 이가 쓰이네. 얘는 꽃과 책이랑 꼭 붙어 있는 말이 아닌 거야. 이해돼? 이라고 하는 게 똑같은 역할을 해가지고 다른 말이랑 붙어서 또 쓰잖아. 그치? 그 말은 뭐야? 얘랑 얘는 한 몸이 아니라는 거네. 아 다른 말과 쉽게 구분된다. 그리고 매번 구분되어서 붙을 때마다 똑같은 뜻을 더해주네. 얘도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해준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조사는 하나의 단어로서 인정해주고 문장의 각 단어는 다 띄었음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는 붙였음을 원칙으로 한다. 여기 다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맞죠? 자 그러면 요거만 좀 보겠습니다. 자 형태소의 본래 모양 다음 페이지고요. 형태소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의미가 같은 하나의 말이라도 뭐 때문에야 결국은 발음하는 조건에 따라서 이게 뭔데? 다른 말로 하면 의문 환경 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하나의 형태로 뭐 하는 거야? 고정하여서 일관되게 적어야 의미를 파악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꽃이 꽃만 꽃도 이거 중학교 과정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렇죠? 자 어법에 맞도록 함을 잘 기억하세요.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할 때 중학교 때 배웠던 두 가지 문장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용언의 간과 어미는 구분하여 적는다. 점점점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분하여 적는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음으로써 살아간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얘 봅시다. 먹과 음이야. 맞죠? 얘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되는데? 먹음이야. 자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으니까 얘는 뭐야?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해서 표준어가 정해진 거야. 맞죠? 자 그럼 얘는 먹음 안 하고 먹음으로 따로 나눠주는 이유가 뭔데? 먹은, 어간, 음은 어미. 맞죠? 자 그래서 요번에 어간과 어미는 구분을 적어준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느냐? 조사와 앞말은 구분하여 적는다. 책이 두껍다. 마찬가지로 왜 소리 나는 대로 하면 어떻게 돼? 책이 맞죠? 책과 이를 구분하여 주는 이유는 뭔데? 요거 조사와 앞말은 구분하여 적는다. 거기 플러스 우리 이제 접사를 배웠잖아, 그쵸? 자, 그래서 볼게요.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된 것과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자, 잘 보세요. 어간에 무언가가 붙어서 어간의 품사가 뭔데? 동사 또는 형용사 용언이니까 맞죠? 근데 얘가 명사가 됐답니다. 자, 저번에 얘기했어요. 품사를 바꿔줄 수 있는 뭐밖에 없어? 그렇지, 전미사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럼 얘는 뭔데? 명사형? 그렇지. 아니 아니 왜 전성범위는 무슨 명사로 품사가 바뀌었다며? 명사형 전미사예요. 그렇지. 명사형 뭘? 그냥 아무나 쏴가지고 그냥 누군가가 맞았는데 그게 적군인 거 아니야? 자, 어간에 이나 그러니까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명사로 된 애. 그 다음에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됐다면 자, 그럼 이나 희는 뭔데? 부사형 전미사. 그렇지. 가 된 것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뭔데? 어법에 맞게. 그렇지. 자 그러면 요거를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랑 똑같은 말일까요? 네. 그렇지, 똑같은 말이지.
이해돼요? 말 바꾸기 계속 할 거야. 알겠지?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어법에 맞도록 적는다. 어법에 맞도록 적지 아니한다를 계속 바꿀 거야. 알겠지? 자,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혀 적는다라고 하는 건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 말에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둘은 서로 반대야. 세상을 두 개로 나눴기 때문에 우리 한글 맞춤법은 1번과 2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벽난로를 청소하다가 그을음을 뒤집어 썼다. 그을다에 뭐가 붙은 거야? 음이라고 하는 명사형 정비사가 붙은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요거랑 아무 상관없는 거긴 한데 여러분들 접사랑 어미를 어떻게 구분할 건데요? 저 주체 접사는요 저 말에서 벌써 틀렸어요. 자,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나는 그녀가 달리기 보여요. 오케이. 달리기를 바란다. 라는 문장 하나. 달리기 대회가 열렸다. 자, 여기에 있는 달리에 붙어 있는 요 기와 여기에 있는 기는요, 하나는 접사고 하나는 어미일 거야. 뭐가 어미고 뭐가 접사일까요? 위에 게 접사고 아래 게 접사고. 다 각자 자신의 그 의견과 근거를 내보세요. 달리기가 접사. 달리기는 둘 다 있어요. 어떻게 접사고 이렇게 가만히 있어. 근거는 뭘까요? 달리기는 그냥 명사. 아니, 달리기 둘 다 있다니까. 달리기 대회에서 달리기는 어. 그냥 명사잖아요. 그냥 달리기는 어. 명사판 그 명사형 정비사 어. 달리기. 그러면 얘는 달리기를 어. 위에 뭐 그냥 달리다의 달리 어간이랑 지금 기. 그러니까 왜? 약간 느낌이 그랬는데. 느낌 그래, 그렇지. 아니, 진짜. 약간 그 집단지성인데 둘을 합치면 정답입니다. 자, 다시 볼게요. 자, 얘는 우리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야. 맞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얘가 명사인 건 알 거야. 네, 그치. 맞죠? 자, 그러면 얘가 명사니까 내가 물어본 의도로 따지면 얘는 명사가 아니겠지. 맞죠? 자, 근데 일단 이게 명사인 건 잘 찾았어. 왜? 이거는 명사가 맞아요. 그러면 원래 달리다는 품사가 뭔데? 동사잖아, 그치? 그럼 이 기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어? 전미사일 수밖에 없어. 왜? 품사가 바뀌었잖아. 품사를 바꿔주는 거 우리말에 전미사밖에 없다고. 맞죠? 자, 그러면 이 달리와 기는 얘는 명사형 접사가 돼. 그러니까 역으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얘가 품사가 뭔지 알기 때문에 우리 한국 사람이잖아. 맞죠? 자, 그러면 얘는 볼게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얘는 아는 문장이야. 어떤 걸 아는 문장인데? 명사 절을 아는 문장이라네. 절에는 뭐가 있어요? 절인데. 그렇지, 주어랑 서술어가 있어요. 절이야. 이거 이해돼요? 자, 그래서 어미와 접사가 생긴 게 똑같은데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 어미와 어간은 어디에만 있기 때문에? 동사와 형용사에만 있기 때문에 얘는 어미라고 해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뭐로 퉁치자? 정미사로 퉁치자. 그렇게 만들어지면 아니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알겠지? 정미사로 퉁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떨 때 정미사가 되고 어떨 때 어미가 되는데? 늘 우리는 국립국어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서술의 의미가 사라졌을 때 그것을 더 이상 동사나 형용사로 보지 않아요. 그럼 여기 서술의 의미가 뭔데? 서술의 의미는 어찌됐건 서술어는 필요로 하는 게 있어요. 뭔데? 그렇지, 다른 문장 성분이 필요로 합니다. 주어도 필요로 하지만 뭐도 필요로 해요? 목적어도 필요로 하고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보어를 필요로 할 때도 있고. 그 말은 뭔데? 서술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서술의 의미가 없으면 다른 문장 성분은 필요로 하나요? 안 필요로 합니다. 달리기, 이게 뭐 누가 달리는지가 중요해? 안 중요해. 얘는 주어가 1도 필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똑같은 거 있습니다. 얼음, 냉장고에 얼음이 있습니다. 자, 냉장고에 있는 얼음이 주어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안 필요하지. 얘 뭔데? 명사. 명사. 얘 뭔데? 명사형? 정미사. 나는 이거 안 적어도 돼요. 꿈으로써 살아간다. 이거 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맞지?
여기서 나오는 이 미음과 이 미음은 서로 다르다고. 맞죠? 왜? 나는 꿈을 꾸는 거야. 맞죠? 자, 그럼 이 꿈이라고 하는 건 목적어 명사로서 쓰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얘는 명사형 전비사가 되는데 이거는 꾸다야. 맞지? 꾸는데 누가 꾸는 거야? 내가 꾸는 거야. 주어를 필요로 해.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얘는 뭐야? 명사형 어미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그거를 알고 다시 넘어옵시다. 자, 그래서 어간에 이나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되네. 그러니까 명사형 전미사가 붙은 거. 이나 희가 붙어서 부사가 되네. 부사형 전미사가 붙어서 만들어진 애들은 어간의 본래 모양을 밝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네를 제외한 애가 붙어가지고 뭔가 부사처럼 쓰이거나 부사로 쓰이거나 명사로 쓰이는 애는 전부 뭐다? 소리 나는 대로 적는다 이 말이다. 쟤는 뭐 얘네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야. 왜? 이 근거가 있거든. 이 근거가 있으니까 얘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야. 그런데 그 나머지 애들은 뭐냐면 특정한 전미사인데 이 전미사가 꼭 명사형 전미사라고 볼 수 있나 아니면은 다른 단어에는 안 쓰이는 전미사가 비슷한 게 붙어 있어. 도대체 얘는 어디서 이렇게 붙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왜? 근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잘 이해하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문법을 통해서 어떤 단어가 만들어졌어라고 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는 애들은 뭐 하느냐? 어법을 밝힙니다. 알겠죠? 그 말은 다시 소리 나는 대로 안 적는 거야.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얘는 이 단어가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면 뭐야?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겁니다. 잘 생각하세요. 자, 그래서 자 원래 더듬다야 웃다야 익다야. 맞지? 자, 익숙해지다 익답니다. 자, 그래서 더듬 플러스 익, 웃음 플러스 웃 플러스 익 플러스 히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 밑에 요거는 중학교 때 배웠어요. 맞죠? 모음 오우로 끝난 어간에 아, 어, 앗, 어시 어울려서 와워, 왓, 왓이 될 때는 준대로 적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준대로 적는다가 무슨 말인데? 줄어든 대로 적는다. 자, 그래서 나는 전교를 등을 들었다. 됐다. 위아래 중에서 뭔데? 이거 밑에 밑에 거. 미친가? 위에 대세도 들었어. 맞죠? 자, 그래서 이 되는 무엇의 줄임말입니까? 돼요. 그렇지.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런데 좀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야, 예를 들어서 뭐뭐 하면 돼. 이거는 위야 밑이야. 위야 밑이야. 못 생각하고 밑에 진짜. 근거가 뭔데요? 이거 그거 해 넣어보면 돼요. 맞아요. 하면 해. 하면 하는 말 안 되니까. 자, 하면 해. 이 외자에 우리 뭐 넣어보면 되냐면요. 하와 해를 넣어보면 됩니다. 꼼수인데. 자, 그래서 하면 해야, 하면 하야, 하면 해잖아. 네. 맞지? 자, 그래서 하면 돼입니다. 맞죠? 됐다. 찾다, 했다. 맞아요. 찾다 말안 돼. 자, 그래서 여기에 뭘 넣어봐? R을 넣어봐. 그러면 하시 되잖아. 네. 얘는 뭐야? 해시 되겠지. 맞죠? 자, 그래서 했다. 했다가 맞는 말이죠. 맞죠? 자, 그래서 됐다. 이거는 그 되다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를 되다, 보다의 되다 있죠. 네. 되다, 그 다음에 턱을 괴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죠? 괴다는 괴었다야. 맞죠? 자, 그래서 근데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적용하면 되지. 하와 해를 넣어보면 돼. 맞죠? 그래서 내가 나 혼자 몇 번만 실험해보면 다 이해됩니다. 알겠죠? 근데 그러면 이 되가 무엇의 줄임말인데까지 알아야 돼. 되어의 줄임말입니다. 그래서 이 35항이 나오는 순간 꾸다의 어가 붙어서 꿔가 되는 거. 되다. 원래는 되다라고 하면 어가는 얘잖아. 그치? 이 되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되어기 때문에 어간과 어미가 합쳐진 말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어간은 이거고 어미는 이거다 라고 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으면 돼요. 알겠죠? 이거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 자, 다음 봅시다. 된소리, 별표. 여기서 말 바꾸기 많이 합니다. 자, 잘 보세요.
5항목 있습니다. 이거 밑에 이거 봐봐. 자, 한 단어 안에서 요거 별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자, 요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볼게요. 반대말로 역으로 뚜렷한 까닭이 있는 거야. 있는 까닭 있는 된소리.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까닭이 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조건이 먼저. 문법적으로 근거를 갖추고 있다 또는 해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뚜렷한 까닭이 있게 나는 된소리는 어떻게 적는다? 그냥 뭐, 어법에 맞게 아니 그대로 아니야. 어법에 맞게 적는다. 다른 말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다른 말로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까닭 있게 나는 된 소리는 어법에 맞게 적지 않습니다. 어법에 맞게 적습니다. 그 말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 말은 된 소리로 적지 아니한다랑 똑같은 말입니다. 대선 소리로 적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깍두기야. 깍두기라고 적어, 깍두기라고 적어. 두기. 이게 맞는 표현이야. 맞는 맞춤법이야. 맞지? 근데 발음하면 어떻게 되는데? 깍두기가 됩니다. 맞죠? 자, 그러니까 뚜로 발음이 돼 분명히. 근데 소리 나는 대로 안 적어. 왜 그런데? 얘는 뭐 때문에? 예사소리. 소리 내기. 앞에 기억, 디귿, 비읍 받침돼서.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뭐부터 그 기억을 끄집어 올려야 되냐면 그렇지. 된소리 되기 조건부터 끄집어 올려야 돼. 1번 뭐였어? 그렇지. 그득을 받침 뒤에서. 맞죠? 그래서 대체로 여기서 말하는 뚜렷한 까닭은요 거의 90% 이상이 기억,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비읍 중에서도 흔히 여기서는 기억, 비읍입니다. 기억,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근거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잘 기억하세요. 된소리로 적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어? 용언의 어감 받침 미음 뒤에서였거든. 근데 잘 생각하세요. 어감 받침입니다. 여기 안 나와 있구나. 뒤에 나중에 예시 나오면 볼게요. 어감이 아닌데 미음 받침 뒤에서는 원래 된소리가 안 일어나잖아. 근데 그 뒤에 된소리로 발음이 나는 애가 있어. 그럼 걔는 어떻게 해야 돼?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 된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근데 사실 우리는 표준어를 다 알고 있거든. 맞죠? 접시라고 발음하는데 접시라고 적는 사람 있어? 없잖아. 그치? 우리는 맞춤법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얘를 역으로 생각해서 어떤 원리가 적용됐는지를 추론하면 돼. 알겠죠? 이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소한 단어를 봐가지고 얘가 된 소리가 원래 표기인지 아닌지 헷갈릴 때가 문제야. 아니면 뇌 속에서 보여서 갑자기 깍두기가 맞는 표현, 맞는 맞춤법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야. 그때가 문제야. 알겠죠? 자, 그래서 좀 알고는 있어야 되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우리가 표준어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한글 맞춤법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역으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어찌됐건 이 관계를 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다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문법적으로 해명이 불가능해. 자, 위에 봅시다. 자, 봅시다. 오빠 봅시다. 얘는 이 빠가 왜 된소리로 나는지 해명이 가능합니까? 문법적으로 해명 불가능해요. 왜? 앞말에 뭐가 없어요? 받침이 없잖아. 맞지? 자, 그래서 요 환경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오와 아 사이잖아. 그치?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전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소리 나는 대로 적습니다. 이해되죠?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된소리는 전부 소리대로 적습니다. 왜냐면 이 환경이 없는데 된소리가 됐잖아. 그치? 얘는 뚜렷한 까닭이 없습니다. 맞죠? 자, 그러나 딱지, 법석 이런 것들은 소리 나는 대로 적으면 이거지만 얘는 기억 받침과 비읍 받침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 그치?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애를 어떻게 한다고? 어법에 맞게 적도록 하는 거지. 하는 거야.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한다. 또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 다 똑같은 말입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지? 자, 그래서 된소리로 적는 환경 봅시다. 두 모음 사이에서 나는 거 뭔데? 앞말에 뭐가 없다? 받침이 없다. 그러니까 살짝 몽땅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게 여기에 연결되어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이거 여러분들 이해하고 있어야 돼, 알겠지? 두 모음 사이에서 난다는 건 앞말에 된소리 앞말에 받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을, 리을, 미음, 이음 받침 위에서 나는 된소리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4개 빼면 3개 뭐 남아? 비읍, 디귿, 비읍, 받침 발음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거야. 이해되지? 왜냐면 얘네는 그 저기 뭐냐 변하는 애들이잖아. 변동 맞죠? 그런데 니은, 리을, 미음, 이음은 뭐야? 안 변하는 애들이지. 니은 받침은 그대로 니은 받침, 리을 받침은 그대로 발음되는 애들입니다. 맞죠? 자, 그래서 그드브 제외야. 맞죠? 자, 그래서 그드브 받침 발음으로 나는 애들 제외하고 니은, 리을, 미음, 이음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전부 뭐야? 된소리. 그렇지. 소리 나는 데도 적습니다. 왜? 얘네는 원래 그렇지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드브 뒤에서만 된소리가 나기 때문에 맞죠? 다만 기역, 비역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 근데 요거 별표 여러분들 그냥 요렇게만 하면은 또 재미없지. 예외가 있습니다. 기역, 디귿,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로 적지 아니한대요. 다시 물어봅시다.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반복되면 된소리로 적는다, 된소리로 안 적지 아니한다. 적는다. 그렇지, 된소리로 적는다. 이거 이해됩니까? 자, 볼게요. 예시. 자,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 밑줄 긋고 예시 적읍시다. 자,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쓱싹 쓱싹이야, 쓱싹 쓱싹이야. 쓱싹. 위에 거야? 네. 위에 거 맞습니다. 자, 근데 원래 이 문법 규칙대로 하면 얘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당연하지. 왜? 앞에 기억 받침 있잖아. 그쵸, 그쵸.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적어야 된단 말이야. 네. 맞죠? 근데 우리는 얘를 어떻게 적어? 쓱싹 쓱싹이라고 합니다. 맞죠? 왜 그런데? 얘는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 쓱이랑 싹이랑 비슷한. 모음 하나만 얘는 최소 대립상이잖아. 맞네. 모음 하나만 다르잖아. 맞죠? 쓱싹이 아니구나. 그냥 예시로 알아두세요. 그렇죠? 그래서 싹둑은 싹둑으로 써. 맞지? 근데 쓱싹은 쓱싹으로 쓰는 거야. 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자, 그럼 얘 물어봅시다.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어법은 어떻게 적은 거야? 소리. 그렇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이게 자유자재로 나와야 돼, 알겠죠? 오늘 진짜 만드는. 자, 이거는 의림이 전에 이제 여러분 들었던 거기 때문에 아마 읽으면 다 알 거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보면 부계음화라고 하는 건 얘가 지금 문법적으로 근거가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야. 근거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야? 보면 뚫고 잡는 거야. 맞지? 소리 나는 대로 적지 아니하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보면 다 압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구항의 의 발음 여러분들 기억납니까? 네. 의 발음 4가지 환경이 있었는데 민주주의에 맞죠? 의해. 그렇지, 민주주의에 의해서 얘는 이제 총 8개 발음이 가능하잖아. 예. 맞죠? 이해 상승. 자, 그래서 이 의 같은 경우에는 이로 발음 날 때도 있고 그 다음에 뭐로 발음 날 때도 있어, 에로 발음 날 때도 있어. 그렇죠? 그러더라 하더라도 표기는 어떻게 한다? 의로 적는다. 자, 그럼 봅시다. 이라고 하는 거는 희망도 가능하고 뭐도 가능해. 희망. 미안합니다. 아니다. 이거는 요거만 가능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이거 요거만 가능해요. 눈치 안 되더라. 얘는 이렇게만 해야 돼요. 왜냐면 자음으로 시작하는 의는 무조건 이로만 발음해야 됩니다. 이로만 발음해야 돼요. 알겠죠? 의 같은 경우에는 뭐야? 의도 되고 이도 됩니다. 맞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 보면 다 아는 말들입니다. 자, 그래서 요거 봅시다. 아까 쌤이 얘기했습니다. 합성어비 파생어가 만들어지는데 특정 정미사나 접두사가 붙어서 만들어졌다는 게 확실해. 그럼 문법적 근거가 있지.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고? 원형을 밝혀서 적습니다. 꽃잎, 우도, 호라비, 엿듣다 이런 거. 맞지? 자, 얘네는 뭐야? 전부 소리 나는 대로 안 적혀 있는 겁니다. 맞죠? 밑에 한번 볼게요. 자, 어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은 원형을 밝혀 적지 않습니다. 골병, 그렇지.
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자, 잘 보세요. 자, 다음. 자, 요 두 개 위아래가 맞아. 위. 위가 맞아. 네. 자, 요거 봅시다. 위아래가 맞아. 위.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 아, 그러니까 이게 다르잖아 지금. 위가 맞아, 아래가 맞아. 위. 위, 위 안 돼. 위. 건우야 맞아. 위 맞습니다. 자, 얘기할게요. 이거 문법적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우리는 다 알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에 잘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말에 이 글자는 없습니다. 없어요. 존재할 수 없어요. 우리말의 글자는 이 표기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만약에 이게 있다고 쳐봐봐. 네. 너 이거 뭐라고 읽을 거야? 며칠. 맞죠? 네. 근데 며칠이라고 읽으면 돼? 몇 얘 실질 형태소야, 형식 형태소야? 실질 형태소야. 그럼 뭐라고 읽어야 돼? 몇 딜이요? 몇 일이라고 읽어야 돼? 우리나라에 몇 일이라고 읽은 사람 있어? 네. 없어. 근거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 소리 소리 나는 안 대로. 들어서. 이해되지? 몇일 오케이. 몇 일이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합니다. 우리는 며칠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법적으로 근거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얘를 발음을 아무도 몇 일이라고 안 하기 때문에 전부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약속했어? 며칠이라고 쓰기로 약속했습니다. 이해되죠? 몇 일이라고 발음하는 걸 문법적 근거를 찾을 수가 없던. 몇일이라고 바로 몇 일이라고 발음하는 사람이 없다니까 우리나라에? 몇 딜이라고 발음 안 하는 이유가 문법적 근거가 없어 아니에요? 그냥 원래 안 하는 거. 아니 그냥 잘 보세요. 이게 지금 생각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 네가 틀렸다는, 그러니까 틀린 건 맞는데 이게 왜 틀렸냐면 우리는 말이 먼저일까요? 문법이 먼저일까요? 말이요. 말이 먼저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문법을 정한 건 한참 나중이란 말이야. 말은 몇천 년 전부터 썼단 말이야, 우리 말을. 몇천 년부터 써왔는데 얘를 문법적으로 지정하려다 보니까 규칙을 따져보니까 우리는 항상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뭘 했다. 음절 끝소리 규칙으로 변화하면서 하는 규칙이 이미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걸 규칙으로 만들어 놨더니 예외가 있네. 이해돼? 예외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얘를 우리나라 전국에서 찾아봤더니 분명히 실질 형태소 앞에서는 얘를 음절 끝소리 규칙에서 변환해서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전국 팔도에 얘를 몇 일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전부 며칠로 발음하고 있으니까 얘는 발음의 근거를 찾을 수가 없는 거야. 이해되지? 그러니까 말이 먼저고 문법이 나중이기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얘는 우리나라 말에 이 글자는 아예 없습니다. 알겠죠? 몇 일은 아예 없습니다. 전부 뭐라고 해야 돼? 며칠. 근데 얘네는 우리가 몇 철이라고 해? 몇 월이라고 해? 몇 월. 근거 찾을 수 있지. 맞지? 그러니까 어떻게? 그것도 그러니까 어법에 맞도록 적는 거지. 얘는 어법에 맞도록 적은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소리.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거야. 이해되지? 알아두세요. 여천. 인스타 리스에서 며칠로 써요. 근데 맨날 몇일로 쓰는데. 맞아요. 이거 우리나라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어찌됐건 1학기 때부터 해오면서 사실은 우리가 의문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하고 나면 다 잊어먹는단 말이야. 맞지? 잊어먹으면 사실 고3 때 가가지고 다시 봐야 되는데 나는 어찌됐건 간에 계속 이제 여러분들의 기억을 끄집어내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해되잖아. 맞지? 네. 실수하는 일 없을 거예요. 자, 다음 데이지. 두음 법칙입니다. 두음 법칙도 처음에 배운 거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다, 그렇죠? 자, 그래서 얘네는 엄청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두음 법칙의 유형 3가지는 알고 있어야 돼. 알겠죠? 요거는 밑에부터만 봅시다. 요거 규칙부터. 우리는 대체적으로 일단은 두음 법칙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생겨나는 거야? 한자어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맞죠? 자, 한자어에서 생겨나는데 봐봐. 우리가 얘를 다 외울 순 없습니다. 알겠죠?
유형만 일단 알고 있읍시다. 요요 유니가 첫머리에 올 쪽에는 어떻게 적는다? 요요 유이로 적는 다음에 자 유형 뭔데? 니은을 이음으로 적는 겁니다. 원래 녀야 녀. 근데 첫 글자 여기 때 어떻게 돼? 여성 여자죠. 맞죠? 여성 여자 맞죠? 자 그럼 요소 같은 경우는 이게 묘입니다. 묘. 알겠죠? 자, 그 다음 한자음 라려루루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외울 필요 없습니다. 알겠지? 자, 어찌됐건 유형 뭔데? 이음으로 바뀐다. 어차피 이 규칙은 여러분들 보기에 나올 거야. 알겠지? 네. 근데 이거 쳐알고 있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보는 순간 니은, 이응, 니은, 이응 이것만 봐야 된다고. 알겠지? 양심은 원래 뭔데? 양심입니다. 양심. 북한에서는 양심이라고 하죠. 맞죠? 그리고 유행할 때 유가 뭔데? 류자, 류, 금류할 때 류. 맞죠? 자, 그래서 리을을 이음으로 바꾸는 유형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리을을 뭘로 바꾸는 유형? 니은으로 바꾸는 유형. 그러니까 리을은 이음으로 바뀔 때도 있고 니은으로 바뀔 때도 있어. 그래서 사실은 얘네를 좀 알아놓으면 편하긴 하지 리을은. 근데 좀 고통스러우니까 둘 중에 하나는 하세요. 한자를 알거나 얘를 알거나. 사실 한자를 알면 편하지. 얘가 뭐야? 즐거울 락이잖아. 이거 뭐야? 올레잖아. 맞죠? 자, 그래서 원래 레레야. 맞지? 자, 근데 리을 리을이 뭘로 바뀌어? 니은 니은으로 바뀌었죠. 자, 그래서 낙원 내일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유형은 니은을 이음으로, 리을을 이음으로, 리을을 니은으로입니다. 두음 법칙은 어디에서만 온다? 단어의 첫머리에서만 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 봅시다. 그냥 그거야. 끝이야. 알겠죠? 네. 문제는 붙임 1 완료. 무슨 황류랄 때 류는 원래 소리가 뭐야? 류입니다. 맞죠? 그런데 백분율은 어떻게 써? 백분율이야. 맞죠? 자, 그래서 한자어 그 백분율이랑 확률은 똑같은 율입니다. 똑같은 한자야. 맞죠? 자, 그래서 한자어 렬률은 어떤 환경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말. 그 말은 뭐야? 그렇지, 받침이 없다. 다음 두 번째, 니은 받침 뒤에서 모음으로 끝나는 받침 뒤 또는 니은 받침 뒤에서는 뭘로 쓴다? 열률로 씁니다. 자, 그래서 두음 법칙은 원래는 다 어디에서만 쓴다? 첫머리에서만 쓴다. 자, 그러면 자 유형 잘 보세요. 이거는 리을이 뭘로 바뀌는 거? 이음으로 바뀌는 거. 그래서 11항에 붙임 1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되지? 이거를 다른 항, 그러니까 리을이 니은 되는 거 이런 거에 연결해가지고 얘를 물어보면 틀린 거야. 물론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치사한 문제, 그러니까 그런 딥한 문제까지는 안 나오긴 할 텐데 알아두세요, 알겠지? 그러니까 이 11항에 붙임 1만 여기에 나와 있는 이유가 뭔데? 얘가 리을의 이음으로 바뀌는 유형이 원래는 단어의 첫머리만 있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연륜은 이런 환경에서 못 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게 이제 두음 법칙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혹시 나 이게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여러분들이랑 수업하면서 그 의종 명사랑 그 다음에 저기 보조사 서로 똑같아가지고 띄어쓰기하고 붙여쓰고 이거 했었나?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거? 그 했었는데 기억이 기억이 잘 대로만큼 이런 거 하긴 했었는데 오케이. 자, 그러면 금방 할 수 있겠다. 자, 봅시다. 이제 조사와 의종 명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품사통용이라고 합니다. 품사통용의 예시 몇 개만 좀 더 봅시다. 여러분들 지금 품사하고 있으니까. 자, 이거랑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품사통용. 명사관용사 예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 다시는 많은데 몇 가지만 보는 거야. 동사형용사, 품사통용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 명사. 명사긴 한데 사실은 뭐야? 유종 명사지. 맞죠? 사실 유형 더 많아요. 자, 명사관용사 봅시다. 미안합니다. 명사관용사. 맞아요. 일반적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할 때 일반적인 상황.
일반적 상황. 사실 뜻은 똑같아요. 근데 우리가 문법적으로 해명하려고 하다 보면은 문제가 생겨, 오류가 생깁니다. 자 볼게요. 관형사의 특징 때문이야. 관형사가 좀 까다로운 품사인 게 뭐냐면요. 관형사는요, 품사를 만들었을 때 지 혼자만 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이 갖다 붙으면 안 돼. 조사가 갖다 붙거나 또는 뭐 업이나 이런 것들이 갖다 붙으면 안 돼. 맞죠? 자, 그런데 일반적 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얘는 원래 원형이 뭔데? 이다, 그렇지. 다에서 다 빠지고 니은이 붙은 거야. 맞죠?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데 서술격 조사라고 말합니다. 맞죠? 적지 마세요. 자,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적지 마세요. 자, 서술격 조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적 뒤에 서술격 조사가 붙었다면 격조사는 어디에만 붙을 수 있어요? 체온에만 붙을 수 있습니다. 자, 조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죠. 보조사랑 격조사가 있었어요. 보조사는 아무 품사에, 관형사를 제외한 아무 품사에 다 붙는 게 가능합니다. 관형사는 애초에 조사 붙는 게 절대 불가능이야. 관형사는 아예 조사 붙는 게 절대 불가능이고 그 이외에 다른 애들한테 붙을 수 있어. 은능만도 뭐 이런 것들. 맞죠? 자, 그런데 격조사는 반드시 어디에만 붙어요? 체온에만 붙어요. 주어는 아니지. 왜냐하면 목적격 조사도 있고 소수격 조사도 있고 복격 조사도 있는데 어디에만 붙어? 체온. 그러니까 명대수에만 붙어요. 명사 대명사 수사에만 붙어. 맞죠? 자, 그러면 일반적이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뭐여야만 해? 그렇지, 체온이어야만 해. 근데 얘가 뭐 보조, 그래서 뭐냐? 얘가 대명사나 수사는 아닐 거 아니야, 맞지? 당연히 뭐겠어? 명사겠지. 자, 그러니까 격조사가 붙어 있다는 점은 무조건 뭐여야만 해? 명사야만 해. 자, 일반적 상황이라고 하는 순간 우리가 무슨 적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뭘로 쓰이는 거냐면 명사를 꾸미는 형태로 쓰이는 거거든. 왜냐면 이 적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네, 알아봐 주세요. 한자 중에 내가 지금 잘 못 쓰는데 아마 이거였나? 이거 비슷할 거예요. 관역적자입니다. 관역적자인데 관역이라는 의미는 없고요. 무엇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의가 뭔데? 관역적 조사. 맞죠? 자, 그래서 애초에 얘는 무슨 적이라는 말이 붙는 순간 얘가 무슨 수식을 역할을 하냐면 체온 수식의 역할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관형사여야만 해. 근데 우리는 이렇게도 쓴단 말이야. 그럼 얘 관형사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때부터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명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똑같은 말이 여기서 쓰이면 관형사, 여기서 쓰이면 명사입니다. 알겠죠? 이게 품사통용입니다. 야, 그럼 품사통용인데 얘의 품사를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 결과로 알아야 돼. 쓰여있는 환경의 결과로 판단하는 거야. 그게 역으로 추론하는 겁니다. 알겠죠? 자, 햇빛이 밝다, 날이 밝다. 품사가 다릅니다. 맞아요. 오, 맞아요? 뭐 아는 눈치인 것 날이 같은데. 밝은 자, 능 넣어보면 돼요. 봅시다. 능 넣는 게 가능한 게 왼쪽일까요, 오른쪽일까요? 오른쪽. 그렇죠. 날이 밝는다는 가능하지. 네. 맞죠. 밝는다 대신에 그 진행형을 넣어봐도 돼요. 그 형용사는 진행형도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햇빛이 밝고 있다 말 돼요, 안 돼요? 안 돼. 근데 날이 밝고 있다 말 돼, 안 돼? 돼. 해가 떠오르고 있는 거야. 나 지금 밤샌 거야. 맞지? 날이 밝고 있다 말 됩니다. 맞죠? 날이 밝는다도 말 돼요. 자, 결론. 얘는 뭐다? 명사. 얘는 뭔데? 명사. 이런 것들 우리 품사통용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품사 파트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다룰 수도 있습니다. 다룰 거야. 이제 고등학교 그 내신 시험에서 다 한 거니까. 자, 하고 자, 이거 좀 봅시다. 조금 속도를 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얘기했습니다. 조사는 단어이지만 홀라 쓰일 수 있고 앞말에 의존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앞말이랑 붙여 쓰는데 의존 명사 봅시다. 의존 명사는 자립성이 없어서 다른 말에 기대었습니다. 다른 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아닙니다. 아, 형 제외. 그치. 다른 말에 기대 쓰는데 의존 명사는 반드시 무엇을 필요로 합니까? 자신을 꾸며주는 관형사. 관형어를
필요로 합니다. 자, 명사의 기능을 함으로 앞말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의존 명사는 실질 형태소다, 형식 형태소다, 실질 형태소. 그리고 의존 명사이지만 자립 형태소이다, 의존 형태소이다, 자립 형태소입니다. 의존 그렇지, 명사는 무조건 자립이기 때문에 의존 명사도 자립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자 명사의 기능을 하는데 의존 명사 중에는 서로 조사와 의존 명사의 사이에는 형태가 같거나 비슷한 것들이 있으므로 띄어쓰기 유의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먹을 만큼에서 만큼은 앞 내용의 수량이나 정도의 의미를 잘 보세요. 우리는 결론적으로 볼까요? 결론적으로 얘가 똑같은 말인데 조사인지 아닌지를 보려면은 명사인지 아닌지를 생각하면 돼. 맞죠? 그러니까 의존 명사인지를 생각하면 되잖아. 아까 조건 봤습니다. 의존 명사는 앞에 뭐가 있어야 돼? 관형어가 있어야 돼. 관형사는 아니에요. 왜냐면 관형사뿐만 아니라 다른 애도 볼 수 있거든. 왜냐면 관형어가 되는 거 세 개가 있으니까 첫 번째 뭔데? 원래 품사가 관형사였던 애가 관형어가 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뭔데? 그렇지. 그 관형격 조사가 붙을 수 있잖아. 체험 플러스 관형격 조사해가지고 관형어가 될 수 있죠. 세 번째는 뭐야? 원래 용언이었는데 관형사용 전성어미가 붙어서 관형어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대체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존 명사 앞에는 보통 용언 플러스 관형사용 어미가 붙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닌 경우도 있어요. 기본형 뭐야? 알다. 기본형 뭐야? 하다. 기본형 뭐야? 떠나다. 품사가 다르네. 얘는 동사고 얘도 동사고 얘도 동사고. 품사가 다르면 반드시 뭐 해줘야 돼? 띄어쓰기를 해줘야 돼. 그럼 뭐만 찾으면 돼? 기본형을 가지고 있는 용언의 형태가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를 봐. 용언이네. 반드시 뒤에 뭐 해줘야 돼? 띄워줘야 돼. 맞죠? 띄워줘야 하기 때문에 얘는 뭐일 수밖에 없어? 의존 명사일 수밖에 없어. 조사는 뭔데? 붙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게 왜 하냐면 사실은 이 띄어쓰기 잘하면 이거 그냥 다 쉽거든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학생들 중에 이걸 띄웠어야 되는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여러분들 띄어쓰기가 좀 익숙하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면 뭐까지 생각하라고? 얘가 용언인지 아닌지까지 생각하라고. 동사 형용사인지까지. 그러면 얘가 동사 형용사는 무조건 뒤에 뭐 해야 돼? 띄워줘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꾸며주는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 얘는 무조건 뭐일 수밖에 없다? 관형어일 수밖에 없다. 그럼 얘는 뭐야? 체언이겠지. 맞죠? 자, 아는 대로 말해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이렇게 합시다. 자, 아는 대로 말해라. 알다야. 맞지? 뒤에 뭐야? 관형사용 전성어미 은근 을던 중에 는 붙었습니다. 맞죠? 대로를 꼽입니다.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하면 너는 사실 품사가 쉽잖아. 뭔데? 대명사 체언입니다. 체언 뒤에 뭐 붙어있어? 조사 붙어있어. 너무 익숙한 형태. 자, 그래서 얘는 띄어쓰기 안 하고 얘는 띄어쓰기 하는 게 일단은 표준어 맞춤법이라고 칩시다. 자, 그럼 결론 나왔어. 얘는 뭔데? 의존명사. 얘는 뭔데? 보조사가 됩니다. 조사 중에서도 보조사가 됩니다. 맞죠? 자, 이렇게 생각하면은 사실 의존명사랑 그 다음에 이 보조사를 구분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결국은 용언의 기본 형태를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단위명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는요 쓰는 형태가 뭐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느냐? 의존명사랑 똑같다고 생각하면 돼. 혼자서 쓰인다 못 쓰인다? 못 쓰인다. 자, 그러면 단위명사 앞에는 반드시 뭐가 있을까요? 숫자가 있겠지. 이 품사는 바로 무엇일까요? 품사는 뭔데? 수사하면 절대 안 되지. 왜? 얘 반드시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단위명사는 의존명사랑 똑같다며. 자기 앞에 뭐 있어야 돼? 관형어가 있어야 돼.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숫자는 뭐밖에 없을까요? 수관형사밖에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거는 수관형사입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알고 있는 문법적 지식을 충분히 활용하면 돼요. 얘는 수관형사로서 관형어가 돼가지고 뭐 하는 거야? 뒤에 나타나는 단위명사를 꾸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결론.
우리가 가끔씩 맞춤법 쓰다 보면 이거 이 단위랑 앞에 있는 숫자랑 띄웠어야 되나 붙였어야 되냐 헷갈리잖아, 맞지? 자, 어떻게 하면 돼요? 알면 돼. 얘는 수관형사라면 무조건 뭐야? 관형어야. 얘는 뭐야? 명사야. 서로 달라 문장 성분이 반드시 뭐 해야 돼? 띄웠어야 돼. 단위는 띄웠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단위를 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뭘까요? 단위가 다시. 자, 숫자가 한글이 아니라 뭐로 쓰여 있으면 아라비아 숫자로 쓰여 있으면 어떻게 한다? 붙였습니다. 자, 제 1회 운동회가 열렸습니다. 제 1회 1띄우고 회 맞죠? 자, 드라마 1회라고 할 때 1회 1띄우고 회입니다. 맞죠? 근데 숫자로 하면 뭔데? 붙여. 맞죠? 아라비아 숫자가 올 때는 붙였음. 한글로 숫자가 쓰여 있을 때는 띄웠음. 아라비아서는 이거 로마 숫자 아닌가? 그냥 그 기호로 된 숫자, 그냥 기호로 된 숫자. 로마 숫자도 뭐 이렇게 하면 회 이러면 되겠지. 로마 숫자. 나 진짜. 자, 그러면 지금 다 끝났고요. 뒤에 더 있습니다. 봅시다. 아까 조사랑 의존 명사까지 다 했고 지금 아라비아 숫자 왜 그냥 영상 이런 거. 근데 아라비아 숫자도 원래 그냥 수관형사야. 수관형사입니다. 수관형사인데 붙여 쓰는 거야. 알겠죠? 느낌에 붙였어 대신. 기호처럼 쓰는 겁니다. 쭉쭉쭉. 자, 단위까지 다 했고. 진짜. 다음에 더 있어야겠는데. 봅시다. 여기 있다. 자, 배우 120. 일단은 요거 밑에 51항 먼저 보고 위에 봅시다. 아까 그 이와 히로 끝나는 이와 히로 끝나서 부사가 된 애들이 어떻게 한다고? 이와 히라고 하는 그 원형을 그대로 밝혀 쓴다고 했습니다. 맞죠? 소리 나는 그대로 적지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떨 때는 이를 쓰고 어떨 때는 히를 쓰는데 어떨 때? 이거 하다 그것도 되긴 하는데요. 자, 봅시다. 근데 그거는 요구에만 해당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이래가지고 어찌됐건 봅시다. 맞아요. 하다를 붙일 수 있는 애들은 얘네 둘이야. 하다를 붙일 수 없는 애들이 얘네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하다를 붙일 수 없는 애들은 뭐로만 소리 날까요? 이로만 소리 납니다. 자, 그래서 이로만 소리 나는 애들의 별표 해놓고요. 그냥 얘네만 외워놓으면 됩니다. 얘네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뭐야? 히로 씁니다. 학교에서 프린트나 이런 거 나눠주면 이거로 그냥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죠. 왜냐면 이랑 히가 생각보다 되게 헷갈리거든요. 곰곰이인지 곰곰히인지 맞죠? 그러니까 곰곰이는 곰곰이야. 근데 꼼꼼히는 꼼꼼히야.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하다 붙일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게 얘네들은 그 뭐냐면 히로만 소리 나는 애들입니다. 극히 정확히. 3번은 그럼 2도 되는 거예요? 1호도 소리 나고 히로도 소리 나는 겁니다. 그럼 2가 되는 발음이 이게 뭐냐면요. 얘네가 뭐에 해당하냐면 기역 플러스 히읗, 비읍 플러스 히읗, 기역 플러스 히읗 뭐가 만들어져? 거센 소리 만들어지잖아. 정확히. 그러니까 거센 소리 만들어지잖아. 그래서 거센 소리가 만들어지니까 반드시 뭐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히읗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히로만 소리 나는 것이라고 되어 있다. 그 피 정확히니까 거센 소리가 나니까 얘는 히읗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맞지? 그러니까 히로만 소리 나는 거야, 맞지? 근데 얘는 뭐냐면 이 또는 히로 나는 것이라고 하는 건 이로인지 히로인지가 알 수 없는 거야, 맞죠? 그러니까 그냥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그러니까 히로만 나는 건 이 히로만 나는 것인데 얘네들은 전부 뭘로 쓴다고? 그냥 히로만 쓴다고. 그래서 얘만 알아두라고. 알겠지? 나머지는 히라고. 그래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건 전부 뭐야?
히로 쓴다고 맞죠? 깨끗하다. 이거 T 아니야? 아니에요. 근데 깨끗이야. 깨끗 좀 이상한데. 어, 정말 의문이 드는 게 이거. 깨끗. 그래서 내가 얘기했잖아. 이로만 나는 것을 외우세요. 아, 알겠지? 그렇지. 외우세요. 나머지는 히야. 깨끗이는 잘못 봤는데. 깨끗이. 이거 중학교 교과서에 있어요. 중학교 교과서에 뭐라고 돼 있어? 끝이 뭐가 맞아? 얘가 맞아. 왜? 규칙대로 해야지. 깨끗이. 연음. 자, 봐봐. 얘를 얘로 발음하잖아요. 그러면 표준어도 뭘로 바뀌어야 돼? 얘로 바뀌어야 돼. 왜? 근거 없이 나는 소리잖아. 맞잖아. 얘는 연음되는 게 이해가 되는데 얘는 근거 없이 나는 말이 되기 때문에 소리 나는 대로 적어야지. 근데 우리 이렇게 안 적잖아. 이렇게 적잖아. 그럼 이렇게 발음해야지. 그렇죠. 아, 근데 진짜 시인 줄 아는 거예요. 아니야. 자, 다음 보조용언. 본용어 보조용언 저번에 했었나요? 네. 옛날 엄청 옛날에 있었어. 자, 그럼 봅시다. 맞네. 했네. 했네. 두 번이나 했네. 가지고 싶다. 자, 우리는 본용어과 보조용어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용어니 두 개가 붙은 거야. 뭐야? 가지다랑 싶다가 붙은 거고, 하다랑 하다가 붙은 거고, 그 다음 뭐야? 이거는 가다와 버리다가 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가지다 싶다인데 이거는 둘 중에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이 어디야? 가지다야. 맞지? 싶다는 뜻을 더해주는 겁니다. 맞죠? 자, 그래서 본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본용어이라고 합니다. 맞죠? 그 다음 이 보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하는데? 보조용어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해야 한다 같은 경우에도 해야가 보조용어, 가버리가 뭔데? 가다야. 맞지? 자, 그래서 본용어입니다. 맞죠? 이분만. 자, 그래서 요거까지만. 자, 앞에 보자, 빨리. 자, 본용어가 보조용어가 뭔데?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뭐도 허용해요? 붙였음도 허용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꺼져간다 둘 다 맞는 말이야. 할만하다 둘 다 맞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반드시 띄워야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띄워 쓰는 게 원칙이고 붙여 쓰는 건 허용해 주는 거거든. 근데 띄워 쓰는 걸 띄워 써야만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요. 합성 용어인 경우. 합성 용어이 뭔데? 그러니까 합성어인 경우를 말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뛰놀다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뛰다 놀다가 합쳐진 거야.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기억나죠? 어근 플러스 어근이야. 그래서 얘는 합성 용어이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뛰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무조건 띄워야 된다는 거야. 뛰거나 즐기다. 놀고 싶다라고 하면 어떻게? 놀고 싶다는 붙여도 됩니다. 알겠죠? 근데 뛰놀고 싶다고 하는 순간 어떻게 해야 돼? 띄웠어야 돼. 왜? 얘가 합성어이기 때문에. 알겠죠? 합성 용어일 때. 그 다음에 앞말에 조사가 붙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채를 하다 뭐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잘나다와 한다 사이에 얘네가 들어가 있잖아. 그치?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반드시 얘네 다 띄워줘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중간에 조사가 들어가 있는 경우. 그래, 이게 올 듯 하다 할 때 올과 듯도 띄워줘야 되고 듯도 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도를 띄워줘야 되는 거야. 알겠지? 사실은 용어는 본용어, 보조용어인데 얘가 본용어이고 얘가 보조용어이잖아. 맞죠? 얘도 마찬가지고 얘가 본용어, 얘가 보조용어이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 띄워준다고. 알겠죠? 무조건.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 한번 나가죠. 왜? 좋아. 녹음 매번 가야 돼? 네, 수요일. 매번? 같은 학원이야? 9시 수업. 만족하다 이런 거 만족. 소음도 살았어. 약간 만족하다 그 만자. 야 그런 느낌 맞아. 응? 만하다가 만하다 이렇게 만하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가 되다 이 말이지. 할 정도가 된다. 할 만하다 내 입장에서. 자 그럼 할 만하다 할 때 많은 의존명사야 보조사야? 아니 이거는 의존. 의존명사지. 뒤에 아, 하다가 붙어 있잖아. 네. 이게 뭔데? 접사. 네. 맞죠? 자 그래서 이 만이라고 하는 의존명사에 하다라고 하는 정비사가 붙어가지고 뭐가 되는 거야? 동사처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찌됐건 할 만하다잖아. 맞지? 앞에 할이 붙어 있잖아. 맞죠? 할 만하다 있기 때문에 할이 띄워지고 만을 꾸며주는 형태죠. 만은 뭔데? 의존명사입니다. 자 이렇게 알면 되고요. 그냥 몇 가지 여러분들 저거만 좀 살펴봅시다. 약간 기본 맞춤법이긴 한데 김치찌개 김치찌개 뭔데요? 정말 씨. 그럼 아이 아니고 거의 아이입니다. 아이. 자 그럼 요거 한번 물어봅시다. 베개 베개. 아 이거는 유명해가지고 이게 뭐야? 아니야 유명하잖아 이게 되고요. 네. 나 중학교 때 기획을 요거 자 생각해 봅시다. 지우개야 지우개야. 아니 배고 자는 그거. 그거 둘 다 뭔데? 영상의 정의사. 유명한 난 처음에 그 베개도 아이인 줄 알아가지고 그게 반대구나 하면서 어이로 이렇게 했었거든. 배다라고 하는 어근에 뭐가 붙은 거야? 명사형 전미사가 붙어가지고 베개라고 하는 명사가 됐죠. 지우다라고 하는 동사에 개가 붙어서 명사가 됐습니다. 베개, 지우개. 아이. 그 다음에 요거 이거는 왜는 저거 한 개밖에 안 했어. 오에 이게 그거. 자 요거 위아래 중에 무슨 말? 뭐가 맞는 말? 밑에 밑에요? 밑에요? 위아래 중에 뭐가 맞는 말? 이 위. 위에가 맞는 말. 왠지 할 때 이 왜는 무엇의 줄임말이야? 왜인지 맞죠? 왜인지 why 이유 왜인지가 왠지야 맞죠? 왠지 바보 같아 보인다. 왜인지 모르겠지만 바보 같아 보인다라 이 말이야 맞지? 그럼 이 웬일 할 때 왜는 어떤 뜻인데? 맞아 어쩐 일이야 할 때 어쩐 또는 어인 일이야 할 때 어인 뭐 이런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이 왜는 어인 일이야. 이 왠지는 뭐야? 왜인지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얘가 살려져 있어야겠지 맞죠? 메인이. 자 그 다음에 싹둑 이그 소리 나는 대로 표기랑 그게 좀 있어야 돼. 다른 교과서에는 좀 헷갈리는데 더 많은데 그건 좀 많이 없어가지고 아쉽구나. 이것도 봅시다. 대대 이거는 야 친구가 말했는데 이게 이상할 때 이거야 밑에 거. 밑에 그거 뭔데? 알죠. 이 대가 뭘 말하는 건데 그렇지 전하는 거 맞죠? 이제 전달하는 겁니다 내용을 맞죠? 자 그럼 이대는 언제 쓰는데? 얘가 그건가. 그렇지 가는데 그렇지 맞죠? 뭐뭐 하는데 뭐뭐 하는데 그런데 할 때 대입니다 그렇지? 자 그래서 그거 좀 알고 있으면 되고요. 나머지는 이거 혼접사 헷갈리는 거 좀 더 있어. 얼만큼인가 그거 있잖아. 얼만큼이라고. 얼만큼 그래서 얼만큼이라고 하는데 얼만큼. 아니 진짜 그랬거든. 유튜브에 있는 거 당해서 안 돼. 네. 혹시 위 이런 구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선생님 위아래를 확실히 할 수 있는 거를 상하 이게 확실한 게 위시였고 웃은 좀
이 위와 아래를 서로 반대로 딱 나눠줄 수 있는 거는 뭐라고 쓴다? 위라고 쓴다. 위층이 있으면 뭐도 있어? 아래층이 있고 마음이 웃돈을 얹어주었다. 아랫돈이 있어? 없습니다. 맞죠? 자, 우도 타는데 이 우도 탈 때 우도시 뭐야? 겉옷을 말하죠. 겉옷을 말해. 맞지? 그러면 아래 옷이라고 해서 이 겉옷의 반대말이 바지야? 그건 아니잖아. 네. 맞죠? 지금 말했는데 맞아. 이거 예전에 한번 지금 그 모의고사 풀이하면서 아마 여기 문제로 있었던 것 같은데 맞죠? 자 그래서 위가 우 그래서 요 우리 헷갈리는 맞춤법 이런 것들 있죠. 그게 이제 요 단원 하면서 이제 선생님들이 그 선생님들 입장에서 와 이거 진짜 약간 낄낄대면서 만드네. 이거 진짜 이거 모르겠지. 이거 모르겠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많이 나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잘 생각할 수 있도록 하고요. 오케이. 자 정리하도록 합시다. 숙제 있어요. 숙제. 자, 저기 뭐냐. 아까 오늘 했던 1-1단원 있죠? 1-1단원. 네. 그거 자습서 문제 싹 다 풀어보세요. 알겠지? 손아람 문제 다 풀어보고요. 그 다음에 또 서경별곡 지난번에 했잖아. 그렇죠? 그죠. 그 서경별곡 파트 문제 다 풀어오세요. 알겠죠? 다 풀었으면 뭐 상관없고. 근데 풀어오세요.